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저도 깨달음은 어떤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과정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입문하시거나 아직 뭔가 잘 안 돼서 난관에 부딪히신 분들이라면 좀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어떤 스킬이 늘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공부에 입문하시고 나의 감정을 잘 자각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EFT를 먼저 추천을 드렸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 기분에 대한 종류도 모르겠고 왜인지는 당연히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EFT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다가 알고 보니 내가 신체적으로 피로했던 건지 아니면 기분이 늘 우울해서 가라앉았던 건지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진행시키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그런 것들이 EFT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지나면요, 두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서 마음 집중했을 때 나의 감정의 종류와 원인, 감정 발산 이런 것까지 점점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이 좌절돼서 슬프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 두렵다, 막막하다 이러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도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 머리 가슴 장으로 나누잖아요.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유형별로요 가장 특화된 이 에너지 센터가 있어요. 저는 머리형인데 1차적으로 저는 논리가 우선이죠. 그래서 정보를 좀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저는 조금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의 2차적인 장점은 감정이에요. 너무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저는 굉장히 그런 감정의 일렁임을 느끼고 잘 사용하기도 해요. 제가 사유형의 날개를 많이 쓰고 또 1대1 본능이기 때문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아름다운 걸 추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들도 2차적으로 잘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취약했던 게 신체적인 부분이에요. 좀 허약체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과거로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감정을 좀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 울었던 때가 있거든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운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울음이 멈춰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완하라고 하는데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노력해도 이완이 안 되는 나에 대한 불쌍하다는 그런 측은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둔했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뭐 손끝 발끝으로 나간다거나 백회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부위의 감각이 지나간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마음 공부하고 몸이 열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뺨으로 나가네, 백회로 나가네 이런 것들을 잘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친해진 장형분께서 이 무의식 정화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몸으로 나가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 나가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화가 다 끝나면 팅팅팅 이런 느낌으로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에너지 센터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형이어서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이 감정적인 부분, 근데 논리가 좀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특화된 부분을 장점을 개발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를 감안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보자면 처음에는 EFT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후에는 음악이라든지 차크라를 공부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 차크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관련된 음악을 듣거나 관련된 크리스탈을 쥐고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차크라와 관련된 걸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감정을 잘 못 느껴도 몸이 발달하신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몸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느껴도 또 해결이 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머리 차원에서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구나 명료화시키는 것,
그랬을 때 거의 끝나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는 감정적인 것과 몸 반응으로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이제 머리 차원에서 명료해지기도 하는데, 이제 머리형들은 내게 온 사건들을 토대로 이걸 정화할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사실 처음이 가장 모호하고 어렵고 되게 두리뭉실해서 작은 사건 하나 정화하는데도 긴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굵직하고 아픈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력이 생기고요. 이거 어떤 감정이구나, 어떤 사건과 관련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감정적인 고통과 몸으로 나가는 그런 반응들을 조금 세게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통의 강도가 큰 것들을 나중에 오기도 해요. 하지만 속도라든지 강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근력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잘한 거,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거, 현생에 대해서 정을 하고 나면 전생이나 조상모의식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머리형이라서 모호함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